안녕하세요. 베트남발 뉴스는 베트남 웹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아니라서 손이 잘 가지 않는데요. 고맙게도 한글로 베트남 소식을 전해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노코박스 승인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면요. 임상실험 승인 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긴급 승인 완료는 아니죠. 점점점 뒤에 긴급 승인은 언제? 라고 언급하면서 임상실험 승인과 긴급 승인은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3상A 임상 결과를 승인하는 것은 긴급 승인과는 별개이다. 그러니까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것은 긴급 승인이 아니라 3상A 임상 결과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살짝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입니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정답은 임상 결과입니다. 그런데 임상 결과를 승인하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이냐? 이것이 와닿지가 않죠. 이 부분은 우리가 베트남 허가 절차를 공부하면서 보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윤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승인했느냐를 알기보다는 이제 윤리위원회 절차가 끝나고 자문위원회 절차로 넘어갔다는 사실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큰 틀에서 틀리지는 않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나노코박스에게는 좋은 일이다 는 것만 알아도 큰 지장은 없거든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결국 그 끝은 긴급사용 승인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윤리위원회 절차가 끝나고 현재 자문위원회로 넘어갔고 이제 조만간 나노코박스 긴급사용 승인 심사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위원회가 정확히 무엇을 승인했는지 몰라도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게 긴급사용 승인이 아니란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긴급사용 승인은 앞으로 발생할 이벤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은 윤리위원회가 정확히 무엇을 승인했는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 모르고 있었죠. 윤리위원회는 임상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던 것은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게 긴급 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급 승인 심사 결과는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임상 결과를 승인하는 것과 베트남 보건당국이 긴급 승인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이 말을 베트남의 윤리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목적이 있겠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봤나 보죠. 윤리위원장은 백신의 면역원성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이니까 현재 나노젠이 제출한 데이터로 충분하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분석만 추가로 완료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윤리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추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추가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동안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검토입니다. 윤리위원회 다음 자문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자문위원회는 서류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 절차상 현재 나노코박스는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건 베트남 의약품청에서 허가증을 발행한다는 사실이었죠. 의약품청 산하에 의약품 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에서 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언급한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저는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유통등록 신청서는 베트남 의약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고 OK라는 결론이 나오면 베트남 의약청에 유통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트남 의약청에서 유통허가 여부를
회신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검토를 합니다. 베트남 의약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자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게 얼추 맞는 것이죠. 오른쪽이 승인을 전담하는 기관이고 왼쪽은 규제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내고 의약품청에 문서를 넘기면 의약품청은 발급만 해주는 거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등록 신청서가 의약품청으로 제출되면 결판은 20일 이내에 나옵니다. 얼마 안 걸린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봤습니다. 이제 추가 정보를 얻으러 떠나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챕터 1번 의약품 규제기간을 살펴봤죠. 이제 우리는 챕터 4번 의약품 허가제도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걸 보면 모든 게 퍼즐처럼 전부 맞춰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서를 보는 것도 결국 챕터 4번의 의약품 허가제도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챕터 4번 의약품 허가제도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부터 차례대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심사와 승인을 담당하는 보건부 산하 주요 규제기관에 대해서 곧장 언급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조직도를 보면서 분석해보고 추측해봤는데 사실 챕터 4번에서는 심사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을 곧장 알려줍니다. 여기에 바로 의생명위원회가 등장합니다.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지 않나요? 뉴스 기사에서 봤습니다. 윤리위원장의 앞에 붙는 단어가 바로 의생명연구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임상시험 결과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윤리위원회가 임상시험 결과를 승인하는 기관이라는 건 알고 있죠. 나노코박스가 그 절차를 거쳤으니까요.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임상시험 계획도 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구나,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윤리위원회가 30일 동안 심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윤리위원회만 단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심사기관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절차가 끝나면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이 끝나면 이제 결과를 가지고 신약허가 신청을 해야 하겠죠. 이 부분이 이 문서 전체를 통틀어 핵심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하고 임상시험 결과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대한 심사와 관련이 깊은 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노코박스의 임상시험 결과를 최근에 승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자문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해 서류를 검토하고 베트남 의약품청에 유통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유통허가 여부가 결판이 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